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 곽현입니다. 오늘은 아마 저를 포함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돈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희 씨에게 돈이란? 제가 케빈 대표님께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또 돈에 관심 있다고 하면 좀 속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편이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기대하며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과 자산 관리를 주제로 하는 채널이니까 오늘 마음껏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희 씨, 혹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좀 알아서 하게 두는 스타일이셨는데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께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죠. 저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건가요?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히 한국이라면 좋은 대학과 직장이 비교적 좋은 보수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에 대해 강조를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과를 가진다면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평생을 어렸을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좋은 대학에 간다면, 좋은 직장을 잡는다면,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나름대로 늘 열심히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뭐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열심히 산다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구나라는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프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유교 사상의 바탕을 둔 한국 정서상에서는 아직도 돈 얘기를 강조하는 걸 좀 꺼리고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른 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부모님 세대에는 좋은 성적이 좋은 직업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좋은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와 성적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부로 1등 한다고 나중에 꼭 부자가 되지는 않는 세상이죠.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나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돈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도 좀 익히시고 재테크 공부도 많이 하셔야지만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게 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일단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것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돈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과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분한 뒤에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요. 못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 일단 소시민인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껴서 돈 모으는 거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요. 또 잘 알고 계십니다. 한국 분들은 보통 일해서 번 돈에서 일부 저축하고 생활비 아껴서 돈 모으는 건 정말 어느 민족보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특히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안 먹고 안 쓰시고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자식들 물려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싶으셔서 대신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돈은 좀 고생하면서 배우고 모아야 잘 모으거든요. 그래야 돈이 어떤 것인지도 좀 배우고 작은 돈의 가치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약점은 돈을 잘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슷한데요. 돈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인들은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에 대해 일찍 교육을 하고요. 네. 특히 유태인들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가족이나 친척이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주면서 돈을 불려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서 돈의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젊어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확실히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것 같아요. 진짜 이곳 거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자산가처럼 돈을 불려 나갈 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돈 다루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껴서 모으는 건 쉽지만 또 투자는 두렵기도 하고요. 저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으면서도 좀 소심해서 어렵게 모은 돈인데 손해 생길까봐 발을 못 대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아껴서 모은 돈을 잘 불리면서 더 모아야 자산이 잘 불어지는 거거든요. 아껴서 놔두기만 한다면 뭐 되는지 아시죠? 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제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저축만 해서는 계속 손해를 보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돈을 모으고 불리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투자는 종잣돈, 즉 시드머니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좀 모으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려면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꼭꼭 뭉친 눈덩이 필요한 것처럼 종잣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처음 눈덩이를 만들 때 대충 모아서 굴리면 눈덩이가 다 부서집니다. 힘을 줘서 팍팍 뭉쳐야 눈에 굴리면 잘 불어나거든요. 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대충 남은 돈으로 저축하고 계신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돈을 빨리 효과적으로 모으시려면 미리 조금 빠듯하게 금액을 정해서 저축을 하시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셔야지만 정말 돈을 모으실 수가 있고요. 단순하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떼어서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싱글로 생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못하는 수만 가지 핑계거리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이면 돈 모으시는 재미를 좀 느끼실 거예요. 네, 단단한 눈덩이 만들듯이 힘줘서 하지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저축하기를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또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불려나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가 바로 투자인데요. 안전하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곳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 정말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에 넣어두거나 집에 큰 돈을 보관하는 것은 사실 투자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에 투자할까요, 저희? 그건 개인마다 성향마다 좀 여건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요. 요즘 정보의 시대니까 조금만 알아보시면 본인에게 잘 알맞는 안전한 투자처 혹은 수익이 좋은 투자 기관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답을 안 주시니까 조금 김 빠지는 느낌이에요. 대표님 비밀 보따리 같은 거 하나만 좀 풀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투자처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 이 투자 효과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비슷한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희 씨, 제가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오늘 현희 씨 맞춤 재테크 솔루션으로 매달 500불씩 10년 동안 적금을 드세요라고 제안을 드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와, 500불은 너무 가혹한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좀 한국과 조금 다르게 이제 미국에서의 살림은 항상 수입과 지출이 아주 딱 맞잖아요. 렌트비도 너무 비싸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매달 500불씩 10년을 저축하시면서 리스크가 적은 곳에 약 50에서 60%의 수익이 난다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품이 있다면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괜찮은 투자처가 확실하죠?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50만 불 주택을 20%, 즉 10만 불을 다운하고 집을 장만하시게 되면 80%의 융자를 받게 됩니다. 요즘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모기지를 계산했을 경우 한 달에 페이먼트가 약 1,800불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모기지는 전부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약 500불 정도는 자연스럽게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 자산이 되는 거니까 세이빙이 한 달에 최소 500불씩 모으게 되는 것이고요. 10년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게 된다면 최소 7에서 8만 불 정도는 모으는 셈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50만 불에 구입한 주택이 10년 후에 20%가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또 10만 불의 잉여 자금이 생기는 거죠. 와, 내 집 마련하면 돈 아껴서 저축도 하고 투자해서 불리는 것과 같은 효과로 10년 후에 한 17만, 18만 정도의 자산이 생기는 거네요.
론을 받으면 이자를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렌트 살면 렌트비를 또 내야 되니까 적정한 가격의 집을 구매한다면 렌트비하고 같은 돈을 내면서 또 저축까지 하는 셈이 되네요.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 정도의 돈을 10년 동안 저축으로만 모은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할까요? 돈에 약한 전형적인 한국인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최소 한 달에 1,500불씩은 모아야 가능한 숫자가 돼요. 1,500불 적금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500불짜리 적금 드시겠습니까? 저는 500불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건 제가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구입은 최소 리스크로 확실한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확한 투자처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돈을 불려주거든요. 네. 집 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의 차이 또는 투자처로서 미국 부동산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난 21편과 22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거든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지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축은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저축하실 금액을 떼고 남은 돈의 지출을 적응해 나가셔야 종잣돈을 모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종잣돈을 만드시는 것이 자산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모은 돈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불려 나가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불리는데 내 집장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는 것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정말 하루빨리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인은 아끼는 건 잘하니까요. 돈 모으는 습관으로 종잣돈 잘 마련해서 슬기로운 재테크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케미 부동산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지혜로운 시청자 여러분, 돈 모으시는 거 잘 하신다면 돈 불리시는 것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유튜브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친절한 댓글과 구독 클릭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캐치프레이즈 외칠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 구매할 때 내 손에 있어야 할 돈 얼마면 되겠니? 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